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교사 민현수입니다. 인공지능 도시건설 프로젝트 자율주행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주행하면서 신호등과 속도 표지판까지 인식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물을 만나면 멈추는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장애물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거리 센서를 이용하는 것과 카메라로 찍은 사진에서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거리 센서로 장애물을 인식하는 방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애물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레고 사람 모양이면 되고요. 워크북 제일 마지막 장에 넣어 두었으니 잘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습하기를 클릭합니다. 내 프로젝트를 클릭하고요. 4차 시에 만든 도로 분류 프로젝트 땡땡땡을 클릭하여 복사합니다. 자, 프로젝트 제목은 CW 그 다음 도로 장애물인데 우리가 거리 센서를 쓴다고 거리 센서 여기까지 표현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설명은 도로에다가 장애물인데 거리 센서를 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록 코딩과 훈련 데이터를 다 가져오는 것으로 선택합니다. 선생님이 왜 CW를 앞에 넣는지, 그리고 왜 블록 코딩과 훈련 데이터를 함께 복사하는지 이젠 다 아시겠죠? 내 프로젝트로 복사하기를 클릭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자, 방금 만든 CW 도로 장애물 거리 센서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프로젝트를 복사하면서 코드와 훈련 데이터까지 복사해 왔으므로 데이터 수집하기, 데이터 준비하기, 모델 설계하기, 모델 훈련하기까지 모든 정보를 다 복사해 왔으므로 이런 단계는 실행 안 해도 됩니다. 바로 모델 활용하기 단계로 갑니다. 자, CW 도로 분류 프로젝트에서 한글로 된 모델 불러오기, 속도는 50 정도로 합니다. 여기도 CW 도로 분류네요. 도로 분류 프로젝트에서 도로 모델을 불러왔고 사진을 찍어 도로 사진으로 저장하고 저장한 사진을 도로 분류 모델에 넣어 분류 결과가 직진이면 직진하고 분류 결과가 좌회전이면 좌회전하고 분류 결과가 우회전이면 우회전하는 코딩입니다. 이렇게 코드를 만들면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도로를 주행하는 코딩입니다. 이제 거리 센서 측정 값이 10 이하이면 멈추는 코드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문을 가지고 와야 되겠네요. 만약에입니다. 10cm 이하여야 되죠. 그래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10cm 이하인데 무엇이 10cm 이하냐면은 측정거리죠. 측정거리가 10cm 이하이면 멈추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DC 모터 정지하기. 이 블럭을 여기에다가 끼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로를 주행하면서 장애물이 10cm 이하로 들어오면 멈추는 코딩을 한 것입니다. 결과 예측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클릭하면은 도로를 주행하면서 장애물이 나타나면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리 센서의 측정 결과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디코봇이 정지하는 장애물과의 거리를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장애물이 있으면 정확하게 정지하나요? 아마도 장애물을 인식하는 것은 잘 될 겁니다. 거리 센서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은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여 뭘 분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코딩이라서 센서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차선을 이탈한다면 데이터 수집하기 단계로 가서 도로 데이터 수집부터 데이터 준비하기, 모델 설계하기, 모델 훈련하기를 하여 도로 인식률을 높이면 됩니다. 다음에도 4차 시에서 만든 도로 분류 프로젝트를 복사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지금 CW 도로 장애물 거리 센서 프로젝트에서 하지 말고 4차 시에서 만든 도로 분류 프로젝트에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전 과제입니다. 거리 센서 측정 값을 바꿔서 실행해보고 장애물과 3cm 거리에서 디코봇이 멈추는 코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리 센서로 장애물을 인식하는 방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센서에 뭔가 묻는다든지 하면 장애물이 아닌데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장애물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선생님 차는 주차하다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자동차 앞뒤 범퍼에 거리 센서가 있습니다. 물체가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삐, 삐 이렇게 간격을 두고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물체가 가까워지면 삐삐삐삐 소리 간격이 작아지다가 30cm 이내에 물체가 있으면 삐 하면서 물체가 아주 가까이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물체가 없는데 삐 하면서 경고음이 나서 차에서 내려서 차를 삥 둘러보니 센서에 낙엽이 묻어 있었습니다. 낙엽을 떼내고 나니 경고음이 사라졌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거리 센서만으로 장애물을 판단하지 말고 이미지로도 장애물을 판단하는 기능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미지로 장애물을 인식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실습하기를 클릭합니다. 내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4차 시에서 만든 CW 도로 분류 프로젝트에 땡땡땡을 클릭하여 복사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CW 도로 장애물인데 이미지를 분석하기 때문에 이미지라고 조금 써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설명에는 도로에다가 장애물을 하는데 이때 이미지로 분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 블록 코딩과 훈련 데이터를 전부 가져오는 걸로 클릭하겠습니다. 내 프로젝트를 복사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내 프로젝트를 클릭하여 방금 만든 CW 도로 장애물 이미지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프로젝트를 복사하면서 훈련 데이터까지 복사해 왔으므로 데이터 수집하기, 데이터 준비하기, 모델 설계하기, 모델 훈련하기까지 모든 정보를 다 복사해 왔으니 이런 단계는 실행 안 해도 됩니다. 바로 모델 활용하기로 갑니다. CW 도로 분류 프로젝트에서 모델 블록입니다. DC 모터 속도는 50 정도로 하고요. 도로 분류 사진, 분류 결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도로 분류 프로젝트에서 도로 모델을 불러왔고 사진을 찍어 도로 사진으로 저장하고 저장한 사진을 도로 분류 모델에 넣어 분류 결과가 직진이면 직진하고 분류 결과가 좌회전이면 좌회전하고 분류 결과가 우회전이면 우회전하는 코딩입니다. 이렇게 코드를 만들면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도로를 주행하는 코딩입니다. 이제부터 이미지로 장애물을 인식하는 코드를 만들 건데요. 제일 먼저 촬영한 사진을 이미지로 저장하는 블럭을 넣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에서 디텍트한 부분에서 교통정보 리스트 가져오기 블럭을 넣습니다. 교통정보 리스트는 여기에 보는 바와 같이 속도, 신호등 컬러, 신호등 사이즈, 스탑 표시, 사람 인식 결과 이런 것들이 교통정보입니다. 위에서 디텍트한 내용을 사람 인식 결과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에서 처리한 사람 인식 결과가 무엇이라는 클래스에 있는 데이터와 같으면 멈추고요. 아니면 주행하는 걸로 코드를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조건문을 가지고 와야 되죠. 만약 요걸 응용하면 되겠네요. 자, 만약 분류 결과가 직진이면 직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람 인식 결과가 어떤 클래스라면 그 클래스에 있는 데이터와 같다면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DC 모터를 정지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건너뜁니다. 자, 여기에 보면 분류 결과가 직진이면 직진하는 코드를 넣었죠. 이때 우리가 만들었던 직진 클래스를 쌍따옴표로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사람 인식 결과가 어떤 클래스와 같다고 할 때 그 클래스에 쌍따옴표를 넣은 겁니다. 근데 그 클래스 이름이 뭐냐면은 펄슨입니다. 자, 요것을 여기에 추가하겠습니다.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이미지로 저장했고 이 이미지에서 디텍트 했습니다. 그 디텍트한 거를 사람 인식 결과라고 저장을 했는데요. 그 사람 인식 결과라고 저장한 것이 펄슨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있는 정보와 같은 것이라면 정지하겠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펄슨이라는 클래스를 만든 적도 없고요. 장애물 데이터를 입력하고 모델을 만들고 학습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속도 표지판처럼 펄슨 클래스를 만들어 학습한 모델이 내장되어 있어 우리는 그대로 활용만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 장애물을 이미지로 분석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호등 모델을 응용하면 됩니다. 클래스를 장애물이라고 한 개 만들고 데이터 준비하기, 모델 설계하기, 훈련하기를 거쳐 모델 활용하기에서 장애물이라고 분류하고 장애물이라는 확률이 60 이상이면 멈추는 걸로 코딩하면 됩니다. 원래 CW 도로 장애물 이미지 프로젝트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에서 장애물을 분석하는 코드가 완성되었습니다. 결과 예측을 클릭하여 실행해 보겠습니다. 펄슨이라는 장애물이 분류 결과에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디코벗이 정지하는 장애물과 거리를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참고로 이미지의 크기가 크면 멀리서 정지합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장애물이 있으면 정확하게 정지하나요? 혹시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하고 충돌하지는 않나요? 선생님의 경험상 장애물의 크기와 거리와의 관계를 잘 찾아봐야 합니다. 장애물의 크기는 큰데 너무 가까운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면 인식 못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장애물의 크기가 크면 멀리서 멈추고 작으면 가까이서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장애물이 크면 좀 멀리서 장애물이 나타나야 합니다. 자, 여기 A4지 위에 그림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거리에 두면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 눈앞에 갖다 대면 그림의 일부분만 보이지 전체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바로 그림의 크기를 작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장애물이 나타날 경우 장애물의 크기가 좀 작아야지 화면에 다 나옵니다. 장애물의 크기가 크면 장애물의 일부분만 나와서 장애물인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장애물이 나타나면 작은 장애물은 인식을 하는데 큰 장애물은 인식을 못합니다. 그런데 작은 장애물이라도 가까운 곳에서 멈춰야 하는데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앞서 봤듯이 촬영한 이미지에서 장애물이라고 분류하고 예측값을 내놓을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작은 장애물이라도 너무 가까이에 있으면 예측값을 내놓기 전에 직진하여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럼
디코봇이 예측값을 빨리 내놓으면 되겠죠. 라즈베리 파이의 성능이 우수하면 됩니다. 실제 도로에서는 차선, 신호등, 표지판, 장애물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분석해야 하고 사진 데이터도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 것을 전부 처리하려면 컴퓨터의 성능이 무지하게 좋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컴퓨터가 이런 작업을 처리하는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CPU입니다. 노트북 키보드 오른쪽 아래에 보면 인텔 코어 i7 이런 식으로 적힌 스티커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노트북에 장착된 CPU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CPU가 성능이 좋으면 명령어를 처리하는 시간이 단축되면서 컴퓨터가 빠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CPU에서 아무리 명령어를 빨리 처리해도 모니터에 결과가 안 나오면, 즉 글자나 그림으로 안 보여지면 우리는 아직 CPU가 명령어를 처리 못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부품 중에 그래픽 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CPU에서 처리한 결과를 모니터에 글과 그림으로 나타나게 하는 부품입니다. 물론 소리로 나타나게 하는 부품은 사운드 카드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픽 카드 안에는 GPU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GPU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의 약자인데요. 이 GPU는 말 그대로 CPU가 처리한 결과를 모니터에 글자와 그림이 빨리 보이게 그래픽으로 처리하는 그래픽 카드 안에 있는 CPU와 같은 역할을 하는 놈입니다. 그런데 이 GPU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인공지능 분야가 막 발전하고 있습니다. CPU와 GPU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CPU는 복잡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데는 장점이 있지만 한 번에 하나씩밖에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GPU는 복잡한 건 잘 못하는데 단순한 건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것도 여러 개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GPU의 장점 때문에 암호화폐, 일명 비트코인을 채굴한다고 그래픽 카드를 사람들이 싹쓸이 해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선생님이 DSLR 카메라에 취미가 생겨서 포토샵도 하고 동영상도 만들고 그런 걸 하려고 고사양의 컴퓨터를 사려고 했는데 이놈의 비디오 카드를 못 구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냥 못 사고 현재의 노트북을 샀는데요. 이야기가 잠깐 옆으로 샜네요. 지금 우리가 설계한 모델이 하는 것은 사진을 찍어 사진의 맨 왼쪽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훑어보고 거기에서 빨간 신호등이 있는지 보는 겁니다. 또 장애물이 있는지 보는 겁니다. 사실 단순한 일이죠. 이런 사진이 수십만 장이 있다면 하나하나 훑어보려면 엄청 힘들겠죠. 이런 걸 GPU에게 시키면 엄청 잘합니다. 동시에 수백 장씩 봅니다. 그러니 이런 많은 데이터를 단순하게 처리하는 인공지능 모델에게는 CPU보다 GPU가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1위인 기업이 무엇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애플? 삼성? 아닙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NVIDIA라는 회사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입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이 되었냐면요. NVIDIA는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코다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너무 좋아서 이제 모든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이 코다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코다가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에서만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개발자들은 전부 코다를 쓰고 코다를 쓰려면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를 사야 하고 완전히 독점이죠. 그래서 2018년 이후부터 엔비디아의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입니다. 그건 지금 인공지능 분야가 엄청나게 주목받고 있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본 건데요. 대학에서 인공지능 학과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수업을 할 교수를 못 구해서 개설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대학에서 인공지능 수업을 할 정도의 전문가는 높은 연봉을 받고 회사에 취직하고 대학으로 취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도전 과제입니다. 다양한 크기의 장애물을 사용하여 장애물과 3cm 거리에서 디코봇이 멈추는 장애물의 크기를 찾아보세요. 워크북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장애물 그림을 복사할 때 확대나 축소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물을 만나면 정지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학습시킨 도로, 신호등, 속도 표지판, 장애물을 전부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